안녕하세요. 오늘은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지난번에도 잠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어드벤처웍스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이 어드벤처웍스 데이터베이스는 SQL 애저용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용 어드벤처웍스 DB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위해서는 msftdb.prod.samples.codeflex.com으로 가셔서 다운로드 항목에 어드벤처웍스 for SQL 애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BCP로 복제하려는 데이터 파일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 자체는 다소 큰 편이고요. 압축 파일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은 페더레이션 데이터베이스용 샘플과 함께 실제 스크립트와 설치 도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리드미를 열어서 실행해 보시게 되면은 설치하는 방법과 함께 자세한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파일들이 필요하고 각각 부무 경로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폴더의 레이아웃은 변경하시면 설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설치를 하시기 위해서는 별도로 명령창을 여시고 여기에 인자를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커맨드 라인 툴이 여기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 툴에다가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주소를 지정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주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우선 필요한데요. 매니지먼트 포털에서 서버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서버 주소를 카피해서 넣으시고요. 그리고 서버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아이디를 이곳에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 뒤에 골뱅이 서버의 인스턴스 이름을 다시 붙여 넣습니다. 전체 주소는 빼고 인스턴스 이름만 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매니지먼트 툴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윈도우즈 애저 매니지먼트 포털로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퀵글랜스 옆에 있는 매니지 URL을 클릭해서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와 암호를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현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디자인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디자인 탭에는 만들어져 있는 스키마와 함께 테이블 이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쿼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스키마 이름과 함께 테이블 이름을 같이 지정해서 원하는 쿼리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 쿼리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프로덕션 테이블에 있는 프로덕트 테이블을 한번 쿼리로 해보겠습니다. 뉴 쿼리 버튼을 누르고 프로덕션 스키마에 프로덕트 테이블을 쿼리로 수행해 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모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프로덕트 넘버 컬럼이 C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한 번 더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쿼리가 실행이 되는 것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쿼리문과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사용해서 기존 ASP.NET 웹사이트에 한번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보통 SQL 애저와 연동하기 위해서 권장되는 버전은 최소 비주얼 스튜디오 2008 2호 버전입니다. 저의 경우엔 비주얼 웹 디벨로퍼 2010 익스프레스 무료 버전을 이용해서 실제로 웹 프로젝트를 만들고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추가하고요. 디폴트 페이지 디자인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SQL 데이터 소스를 컨트롤로 하나 더하고 데이터 소스 구성에서 사용하려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서버의 이름은 제가 방금 전에 입력했던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호스트의 이름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 윈도우즈.net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인증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SQL 인증으로 가고 이곳에서는 호스트 이름을 ID 뒤에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암호를 저장한 다음에 지금 저희가 접속하려는 어드벤처웍스 2012를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직접 기재합니다. 방화벽에 이 현재 IP를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오류 없이 테스트 연결에 곧바로 성공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 데모와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에는 방화벽 설정이 현재 컴퓨터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보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화벽 설정을 서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연결 문자를 사용해서 데이터 소스를 실제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마법사에서는 스키마에 대한 내용을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값을 사용해서 쿼리를 만들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 SQL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방금 제가 입력했었던 쿼리문을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실행이 잘 됩니다. CA로 시작하는 프로덕트 넘버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만들었고요. 이렇게 데이터 소스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는 그리드 뷰를 한 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뷰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하고 열 편집에 가서 필요한 컬럼만 보이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심리적인 효과를 위해서 자동 서식도 추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웹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기동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디버깅을 시작하면 보통의 SQL 데이터베이스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SQL 데이터베이스를 SQL 애저로 이관을 한 다음에는 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사내나 사외에서 혹은 클라우드 상에서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는 웹페이지에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존 클래식 ADO.NET API를 사용해서 구체적인 예제를 한 번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주얼 웹 디벨로퍼의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처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디자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콘솔 애플리케이션의 타입을 콘솔 응용 프로그램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진입점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란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일반적인 메인 함수를 하나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싱글 스레드 어파트먼트로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려는 ADO.NET API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ADO.NET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데이터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SQL 애저도 SQL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연결 문자열을 기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곳에 적절한 연결 문자열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은 처음에 성립을 시켜야 하고요. 만들어진 연결로부터 새 명령을 만듭니다. 명령어의 유형은 일반적인 텍스트 명령문으로 지정하고 커맨드 텍스트에는 제가 방금 전에 날렸던 쿼리를 이곳에도 그대로 지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제를 드리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파라미터로 프로덕트 넘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제가 입력했던 매개 변수를 이곳에도 넣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방법으로 데이터 리더를 연 다음 데이터 테이블에 이것을 로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로딩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서 디버거로 비주얼라이저로 열어봤을 때 테이블에 스키마와 함께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결 문자열의 경우엔 제가 이전에 등록했었던 DB 연결 매니저에서 그대로 카피를 해오고요. 패스워드에 적절한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라이저로 열어봤을 때 방금 전에 제가 실행했던 웹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윈도우즈 애저 안에 있는 SQL 데이터베이스도 기존 SQL 서버와 큰 차이 없이 손쉽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연동하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더 확장성 있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의 상태에 구애를 받는 SQL 서버보다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더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면서도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SQL 애저 DB를 관리를 하시려면 적어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2008 R2 버전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R2 버전의 경우에는 SQL 서버와 함께 제공이 되기도 하지만 별도로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웹 플랫폼 인스톨러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항목을 선택하시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갈게요. 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설치가 끝나면 시작 메뉴에서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직접 실행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기반으로 쉘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처음 실행 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잠시 더 기다립니다. 쉘 화면이 뜨게 되면 서버 이름과 인증 방식에 대해서 묻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선택하시고 FQDN 이름을 여기다 지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 윈도우즈 넷으로 지정합니다. 다음 SQL 서버 인증으로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방화벽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는 버전이 높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SQL 애저인 경우는 별도로 아이콘을 다른 모양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엔진, 즉 로컬 엔진과는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로컬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경우에는 노란색 모양의 아이콘으로 현재 실행 중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데 SQL 애저의 경우엔 이와 같이 다르게 표시되고 사용할 수 있는 항목도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나지만 로그인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의 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경우 SQL 애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피처만 열거가 되고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역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다른 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만들었었던 어드벤처 웍스의 경우에 테이블을 살펴보면 스키마와 함께 모든 테이블들이 정상적으로 열거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좋아했었던 프로덕션의 프로덕트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 스크립팅으로 셀렉트 문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문이 자동으로 만들어졌고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쿼리가 모두 실행이 됩니다. 쿼리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방금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등으로 입력했었던 쿼리문의 세부 조건절을 한 번 더 입력해 보면 역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SQL 서버와 구분되는 점이 하나 더 있다면 지금 보시는 골뱅이 2번 버전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서버의 프로퍼티, 버전 정보를 얻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SQL 서버가 아닌 SQL 애저 RTM이라는 문구를 대신 보실 수 있고 일반적인 SQL 서버와는 구분되는 상태임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윈도우즈 기반의 개발 환경을 고수해야 될 필요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리눅스를 사용하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ODBC 기반 SQL 드라이버를 직접 컴파일해서 설치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리눅스 VM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JDBC나 PHP 드라이버들을 모두 지원을 하고 각각의 드라이버들이 최신 버전의 최신 사양의 TSQL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SQL 애저도 한꺼번에 지원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SQL 애저 DB를 선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발 플랫폼을 윈도우즈로 바꿔야 될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좀 더 확장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과 관리를 해보시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